안녕하세요. 유일종합건설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초보 건축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건축을 이제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 각 파트별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세부 항목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축을 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이제 임대로 건축을 하는지 아니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제 요런 목적이 가장 중요할 거고, 재개발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투자 방법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처음에 선정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신규 사업지를 구매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이제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토지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지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상가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상권을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이제 구매하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토지를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지 같은 경우 대출이라든가 이제 허가 문제, 이게 이제 먼저 다 확인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목적의 건축물을 내가 그 토지에 지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또 가능한지, 그 작은 계획에 맞는 그 대출이 실제 이제 나오는지까지도 확인을 다 하신 다음에 토지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을 하고 알아봤더니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계약을 하고 대출이라든가 이제 그 건축물을 설계 떴더니 이제 현황 지적도 하고 현재 그 땅이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금을 또 날릴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를 구매하실 때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임대라든가 분양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는 그 설계 도면은 많은 그 경험과 그다음에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그 설계를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용에는 좀 편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나오는데, 그 수익을 저희는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그 손을 봐야 돼요. 그냥 그대로 설계를 했을 때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그 수익이 나는 땅을 만날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큰 틀 안에서 건축주가 조금 여기저기 이제 손을 봐가면서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큰 아웃라인을 정해주지만은,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나오려면, 수익이 나오려면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 하나를 더 내려면 전체적인 구간에서 10cm씩을 줄여서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은 이 설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제 잘 나오면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수익이 잘 나오면 어쨌든 사업이 그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부분은 이제 꼭 이 부분도 관여하셔서 수익이 나오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그 설계할 때의 그 면적보다 실제 건축을 하고 그 실물을 봤을 때가 더 작아야지. 골조를 올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시멘트 벽면이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보다 이게 집이 너무 작게 만들어졌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수정한다든가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만 자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는 그 주변에 비슷한 사이즈의 신축 현장을 직접 가보시든가, 임대다 그러면 원룸 투룸을 물건을 많이 부동산 통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사이즈가 내 몸을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딱 파악이 되면 도면하고 일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조를 설계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도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제 도면에 있는 이 치수가 내가 실제 사이즈로 인식하는 치수랑 매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현장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된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다음에 근데 사실 요즘에 그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가로 나가는 금액도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550에서 650 사이인데 마감재를 또 어떻게 하냐, 뭐 내부 마감을 어떻게 하냐, 외부 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금액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지 하고 책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하셔서 건설회사 하시고, 그다음에 철거, 그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시는데요. 민원의 이제 그 승패는 이 철거에서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먼지나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게 기존 주택을 철거할 때가 가장 큰 소음과 먼지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기 전에 주변 인접 대지에 이제 그 가까이 있으신 그 주택 그 지주들과 그 먼저 사전에 일정을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소정의 답례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포크레인 굴삭기가 와서 집을 빵 이렇게 찍으면 그 소음이 막 집이 막 울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요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그 현장 소장과 그다음에 이제 밀접한 주변 분들과 이제 밀접한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정 말씀드리고 불편을 말씀을 드리면 빨리 그거를 그 해결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소장, 건설회사 대표 모든 사람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지 누구 한 명이 딱 뭐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을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건축이 올라가면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뭐 소음도 나고 이제 민원도 더 발생하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철거 때와는 좀 다른 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얼마든지 현장에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이제 저희가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준공까지 잘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이 이제 한 80% 전 이제 단계에서 이제 분양이냐 이제 임대냐를 이제 정한 상태면 분양을 먼저 선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임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그 임대 시세에 맞게 부동산들 쪽에다가 이제 물건을 미리 뿌려서 시세를 좀 더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이 나면 이제 준공 전에 뭐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나면 바로 입주하는 그런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추가 대출, 그래서 이제 통대출 받으셔서 이제 그 저희 공사비를 이제 결산을 봐야 되는데, 통대출도 이때 한 80% 정도 공사가 이제 80% 진행될 때 그때 이제 은행을 섭외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이제 감정해서 이제 감정가에 이제 몇 프로 해서 이제 금리도 수정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대출 가능 그 은행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통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점을 이제 저희가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이제 회사보다도 저희가 이제 시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통대출을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건축주분들의 조건에 좀 맞는 그 지점을 저희가 수월하게 찾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제 은행들도 이제 몸을 사리는 추세가 되었고 통대출 금액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대출까지도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끝에까지 다 예정을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 갖고, 그런 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려면 꼭 시행을 하는 회사와 그 건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했던 그 수익이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수지 분석표를 꼼꼼히 이제 이제 다 정리하셔서 다 감안을 하지만 그래도 추가되는 게 이제 마지막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결산할 때 그때 가서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땅을 구입했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절산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절세할 수 있는 그 항목의 영수증이라든가 그 항목을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체크를 해갖고 이 결산 때 적용을 미리 이제 적용을 해놓는 거죠. 미리미리 이 결산을 준비해서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산 문제까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미리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뭐 문의 주시거나 뭐 DM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모든 지식은 다 공유해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각 파트별로 그 대출이 나오는 그 관계 어떤 식으로 몇 프로가 나오는지 최소 얼마는 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자금 계획은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큰 틀의 아웃라인을 정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